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함께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 시에 어둡고 보이지 않는 구강내를 간접적으로 관찰, 봐야 돼요. 뭘로 봐요? 그죠? 거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구강 안에를 이렇게 구석구석 들여다볼 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기구, 누구예요? 치경, 거울이 달려있는 조그만 스푼처럼 생긴 그 기구를 얘기하겠죠. 11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그 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이제 나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커튼이요. 열고 닫는 커튼이 아니고요. 면이라고 얘기하는 코튼. 이제 구강 안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는 그 면솜, 소독솜 이렇게 잡을 때 쓰는 그 기구를 코튼 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핀셋처럼 생긴 기역자로 꺾어진 이제 핀셋처럼 생긴 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탐침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치석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구강 안쪽에 이제 대구치 쪽에 저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이제 접근하기 힘든 손상 부위 이쪽으로 가서 그걸 이게 긁어내거나 치료할 때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러 이제라고 하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침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이긴 핀셋인데 구강 안쪽으로 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꺾여져서 그냥 단순하게 생긴 핀셋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핀셋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제 꺾어져서 이렇게 이제 곡괭이 모양을 갖고 있고 날카롭게 바늘처럼 되어 있는 이 도구가 헤드에 머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탐침은요, 치과용 탐침은 익스플로어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안쪽을 이렇게 긁어낼 수도 있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콕콕 찔러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탐침도 우리 치과 기구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친구죠. 얘 이제 공기 물 사출기 이렇게 칙칙 나오는 3웨이 시린지 있잖아요. 칙칙 뿜어서 공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도 나와서 구강을 세척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구고요. 핸드피스는 이렇게 팔처럼 달려있는 우리 이제 유니체어라고 하는 치과용 치료 의자, 거기에 팔처럼 달려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피스는 어떨 때 많이 쓰이느냐, 마모할 때요. 우식 썩은 부분을 마모할 때 고속 핸드피스 또는 저속 핸드피스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윙윙윙윙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치아에 우식된 부분이 이렇게 긁어져 나오게끔 하는, 작동하는 그런 기구를 많이 핸드피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코튼 플라이어, 탐침, 공기물 사출기, 치경, 핸드피스는 치과 치료용 의자인 유니체어 그 주변에 늘 이제 준비되어 있는 치료 도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번은 이렇게 이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2번. 부작용으로 강력한 호흡 억제 반응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이 있었죠. 어떤 애들이요? 그죠? 마약성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강력한 진통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약은 몰핀입니다. 이 몰핀은 양귀비를 가지고 만드는 약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수술 직후에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많이 투약하는 대표적인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진통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부작용? 그죠? 호흡 억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쓰기 전에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되고, 뭐부터? 1번 주머니 사정, 2번 호흡수. 그렇죠? 호흡수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 약을 쓰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몰핀보다 조금 약하지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 중에 데메롤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애들 병원에서 많이 쓰는 진통제 중에 하나고, 몰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지만 강력한 호흡 억제 방향이 나타나서 요거를 맞고 환자가 호흡이 감소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라는 뜻에서 양약 파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약이고, 기본 간호학 파트에서도 몰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통제를 맞은 후 환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바이탈 사인의 항목은 호흡이었다는 거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핀
굉장히 우수한 진통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강력한 부작용도 있다. 호흡이 억제되기 때문에 호흡 체크를 하고 약을 투약하고 호흡 체크를 계속하면서 환자를 제대로 감시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간호중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의 구성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길 있지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죠? 식도됩니다. 식도. 식도에 대한 설명을 해부학적으로 물어보네요. 이제 굉장히 아주 가벼운 정도의 문제예요. 식도의 길이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25cm에서 약 30cm의 구간을 이제 식도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도는요, 공기의 이동 통로가 아니고 음식의 이동 통로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화기계의 가장 초기에 접근 경로가 되는 것이 구강과 식도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우리 폐액이 섞이고 저작에 의해서 으깨지고 부셔진 음식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중간에 협착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생리적 협착 부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협착 부위? 생리적 협착. 그러니까 정상 식도는 삼킬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위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세 개의 생리적 협착 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거칠게, 과격하게, 너무 크게 위로 뚝뚝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리적 협착 부위를 통해서 음식이 너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약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생리적 협착 부위 3개가 있고요. 이 생리적 협착 부위를 지나서 음식물이 이제 위장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도는 소화기 계통에 뚫려 있는 공간이긴 한데 길이는 약 25cm에서 30cm 정도 되고 음식물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이 음식물이 이동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연동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연동운동. 식도 안에는 뼈 없어요. 뼈 없기 때문에 연골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뼈 없이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은 윤주근이라고 그래갖고요. 고리 모양, 이렇게 동그란 고리 모양의 근육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종주근이라고 해서 세로 방향의 긴 이런 민무늬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란 윤주근, 그 다음에 긴 세로 모양의 종주근, 이런 근육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소화기계의 가장 첫 관문이 바로 식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부학에서 가장 소화기계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간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구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식도에 대한 이 설명은 이 13번으로 충분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재밌는 건 이 식도 점막에서 일단 우리가 먹는 동안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은 흡수되기 시작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마실 때 된장찌개를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을 때는 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을 마실 때는 캬 하는 느낌이 좀 강력하게 와 닿으시죠. 실제로 알코올은 식도 점막으로부터도 먼저 흡수가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번외로 제가 이제 재미삼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른 음식은 식도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당뇨와 고혈압의 건강 문제로 입원 중인 80대 후반의 노인 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 간호 중에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2개의 내과적인 질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밤마다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당뇨, 고혈압,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간호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당뇨나 고혈압이 아닌 수면 장애와 관련된 수면 간호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수면에 대한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숙면 10계명. 여러분들도 혹시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어서 중간에 화장실로 가야 되고 몸에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중간에 조금 수면 장애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숙면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잘 주무시는 걸로, 혹시 지금까지 주무신다면 좀 깨셔야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숙면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주의가
어두워야 된다. 수면 호르몬은 어두운 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려면 주변이 어둡고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숙면의 10계명은요. 밝은 빛, 우리가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뇌를 자극하는 이런 빛이 없는 공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변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 조명 이런 것들을 수면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소음도 없애고 빛을 어둡게 해서 안락하게 수면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낮에 40분 정도 땀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밤 수면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체력적으로. 40분 정도 땀나게 운동하려면 빨리 걷기를 40분 한다거나 근데 8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속도를 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 정도 외에는 이 80대 후반의 노인이 40분 정도 땀내면서 운동을 과격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 한 40분 정도에 조금 땀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에 있어서 취침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것이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을 유도하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 신체적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번에 보게 되면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환경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난 누군가의 환자일 수 있다는 거라 이제 어쨌든 취침과 기상시간 이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잖아요. 잠자기 전에 수분 많이 섭취하시면 가뜩이나 방광 배뇨근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요실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야뇨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는 물 마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혈관을 수축하고 소변을 보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이런 약품들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사의 내용은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 안 주무신다 그래서 불면에는 이거 한 잔 하는 게 좋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도 이제 제한해야 되고 담배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이런 나쁜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면 그리고 어두운 환경 그리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서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고 낮에 좀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이건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30분 정도의 산책을 좀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이루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너무 답정너죠. 잠자기 전에 수면을 보도록 유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는 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게 늦은 저녁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이 야간요. 우리가 이제 야간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야뇨증이라고 얘기하죠. 밤에 자꾸 화장실 가려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활동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수분량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늦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수분 섭취는 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수면 장애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요.